들어갑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씨, 정은혜 작가님, 그리고 서동일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좌석이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있는 것이 또 아트하우스 모목장의 특징이죠.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 화면에 떠있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오늘의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토크 중간에 같이 여러분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QR코드 촬영해서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릴까요? 정은혜 작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혜 작가 이여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 감독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그 대우주 스타 정은혜 작가의 로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서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 인사를 하시면서 그 여러분의 화답을 듣기 위해 마이크를 앞으로 하는 이 노련한 무대 매너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요즘에 영화 개봉하고 극장에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고 계시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개봉하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소감이요? 기분 좋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영화 보신 분들이 많은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 지금 딱 떠올리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가 기억에 남으세요? 은혜야, 우리 같이 그림 열심히 그리자.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네. 김미경 작가. 친구분이 또 해주신 이야기. 친구분 말고 전혀 몰랐던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인상적인 말을 남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업 작가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좋아하던 게 일이 되면 사실 좀 피곤하고 힘들고 싫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리는 건 여전히 좋으세요? 아니면 조금 변화한 마음도 있을까요? 그 전에는 대학 졸업하고 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그림 그리기 시작했고 문놀이 리버마켓에서는 2016년부터 그렇습니다. 그쵸. 2013년에 처음 그림 그렸던 날 혹시 기억하세요? 첫 그림은 외국인 향수 든 여자. 그게 첫 작품이었어요. 그날은 은혜 씨와 가족들 모두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날로 기억에 남았을 것 같은데 가족분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저는 그 그림을 그날 못 봤고요. 우리 은혜 씨 엄마가 봤으니까 은혜 씨 엄마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네, 어머님이시자 장채원 씨 PD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우리 아직도 얘기할까요? 그날 날짜가 2013년 2월 27일이었어요. 날짜도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끄적끄적 낙서하듯이,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화실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은혜 씨가 하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혼자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좀 나오게 하려고 한 달에 30만 원 주게 와서 일할래?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30만 원 받고 청소하는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가끔 결석을 하면 작은 아이들이 있는 틈 사이에 등치 큰 은혜가 툭 앉아서 낙서를 하고 그랬어요. 그게 저는 이제 보기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아까 은혜 씨가 말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내가 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왜 이걸 몰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 저는 이제 은혜 씨가 뭘 이렇게 잘 할 수 있다거나 어떤 재능이 있거나 이런 기대감 없는 그냥 장애가 있는 딸로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림을 이제 그리게 하면서 장애가 있는 은혜 씨가 아닌 한 사람의 존재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과 욕구들에 좀 가까이 가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2013년 2월 27일이라는 날짜까지 이제 우리가 듣게 됐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마다도 그 이유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뭐 어떤 이유로 좋아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이유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할 텐데, 은혜 씨는 그림을 그릴 때 뭐가 가장 좋아요? 왜 그림이 좋으세요? 사람들을 그림 그릴 때 그게 가장 기억이 남았고 제가 그림 그린 거를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죠. 그 점이 그림 그릴 때 가장 좋은 점이세요? 네. 여기서 네 얼굴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실제로 네 얼굴들을 그리는 작업을 하시는데, 사람을 그릴 때 말고는 다른 걸 그릴 때도 기쁘세요? 뭐 물건을 그리거나 풍경을 그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그릴 때가 가장 좋으세요? 저는 뭐 사람만 그리는 게 제일 편하고 풍경 같은 좀 그리는 거 어려워요. 보통은 사람을 그리는 걸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거든요. 풍경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되지만 얼굴은 왠지 좀 똑같이 그려야 될 것 같고 자세히 관찰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어려워하는데, 은혜 씨는 반대인 것 같아요. 사람을 그리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한테 줄 때의 표정이 영화 안에 있잖아요. 그 얼굴이 되게 예쁘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림을 그린 사람한테 그림을 내가 이렇게 줄 때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생각은 없고 그림 그릴 때 생각이 있죠. 양희경 쌤 생각나고 또 김미경 선배 생각나죠. 지금 자리하신 김미경 선배님 여러 번도 이름이 언급되시는 영화의 출연자이시기도 하고. 네. 오늘 자리에 계시니까 얘기를 한 거지, 안 계실 때는 생각 안 나는데. 이건 역시 노련한 무대 매너거든요. 계실 때 언급해주는 센스가.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영화를 보니까 가사를 쭉 적어놓고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요즘에 맞아요. 자주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저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요? 네, 요즘에 제일 좋은 노래? 진미령 미운 사람?
어떻게 듣게 된 노래예요? 그 노래 저는 모르는 노래여서. 네. 제가 집에서 노래 부르거든요. 많이 불러요. 예술적인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잖아요. 제가 시를 많이 썼어요. 네. 시를 노래를 가지고 푼동과 친구들을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신 얘기가 이 영화의 가사로 또 쓰이기도 했죠. 직접 쓰신 이야기가, 그죠? 로맨스죠. 맞아요. 로맨스조가 노래를 만들어 주었죠. 다큐를 처음 찍겠다고 했을 때 은혜 씨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감독님? 은혜 씨는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뭐 우리가 뭐 가족 간에 뭘 합의하고 뭐 찍은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은혜 씨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저는 그 옆에서 이제 열심히 찍고 있었고, 근데 뭐 좀 힘든 거라면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뭐 짐도 날라야 되고 뭐 이동도 해야 되고 또 손님들 오면 또 응대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또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 다 하면서 이제 촬영을 또 해야 되니까 막 촬영하고 있는데 막 또 이제 뭘 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또 재밌는 좀 에피소드를 좀 가끔씩 놓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아빠와 이제 감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겠죠. 처음부터 은혜 씨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카메라를 드신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찍다 보니 생각나신 건가요? 지금이야 우리 은혜 씨가 이렇게 이뻐 보이죠? 아이고 정말 아이고 왼수 정말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우리 은혜 씨의 모습은 정말 그 다 큰 그 여자가 그 어디 뭐 동네 친구 만날 친구도 없고 또 전화 올 곳도 없고 전화 걸 곳도 없고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실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없으니까 상상의 친구들을 막 불러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거를 뭐 밤에 그냥 새벽까지 그러는 나날들이었으니까 이제 지원아 좀 담을래? 그래서 이제 은혜 씨의 이제 미래만 생각하면 정말 진짜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외면했죠. 뭐 은혜 씨의 삶에 대해서 뭘 잘할까, 어떤 욕구를 있을까 그런 것조차 들여다보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림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사람과 이제 소통하기 시작했고 또 굉장히 열심히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씨한테 이제 저도 이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 씨도 나름의 뭔가 그러니까 은혜 씨가 그렇게 이제 그 자기만의 방에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 언어적 소통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 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발달 장애인들이 어려운 게 이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름의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비언어적인 그런 소통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비장애인들이 잘 들여다보지 않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은혜 씨가 그림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의지를 좀 내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 자체에 좀 집중해서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클로즈업들도 이렇게 좀 많이 찍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서 이제
은혜 씨가 이제 이렇게 마켓에 인기셀러로 이렇게 거듭나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매력들을 이렇게 막 뿜어내기 시작하니까 그냥 단순히 아빠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감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은혜 씨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담아내면 재밌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화를 작업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관객과의 대화하면 길게 하면은 저는 안 그랬는데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저희 아빠가 50대예요. 근데 내가 말할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이제 모든 질문은 다 너한테 쏟아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끼어들 틈이 없어. 그러니까 첫 마디만 좀 이해해줘.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을 때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면 긴장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은혜 씨는 어떠셨어요? 저 보기엔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시던데요?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좀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별로 상관없어요. 뭐 불편은 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이요. 그럭저럭 괜찮으셨다는.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것과 어떤 인물을 카메라로 바라보는 건 좀 비슷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볼 때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던 무언가까지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카메라로 은혜 씨를 관찰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 발견하게 된 면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도 제가 만약에 이제 카메라를 들지 않았으면 이렇게 은혜 씨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일정 거리를 두고 이렇게 귀 기울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자르고 싶을 때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자를 수 없으니까 칼이라는 도구를 만들어냈듯이 또 은혜 씨가 사람과 이렇게 언어적 소통이 힘드니까 그림을 도구로 해서 이제 소통을 했듯이 저 역시 이게 직접적인 소통은 좀 어려웠지만 이제 카메라라는 이제 그 매개체를 통해서 저도 이제 은혜 씨를 이제 들여다보게 됐던 거죠. 그 리버마켓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그 영상으로 보면은 좀 굉장히 풍광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 그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혹독한 현장이거든요. 그 강가에 이제 그 더운 날은 그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 안아야 되고 그 에어컨도 없고 또 추운 겨울날은 그 추운 강바람을 또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야 되고 그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됐고 또 비가 오나 뭐 태풍이 불어도 그 한번 열리기로 한 날은 여는 그런 그 공동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눈이 막 펑펑 내려도 손님이 없어도 그냥 샐러드는 문을 열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뭐 고기 사다가 막걸리 사다가 또 그냥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파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좀 문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현장에서 꿋꿋이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림을 그 군소리 없이 싫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그 그림을 그려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 씨가 뭔가 나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드라마 찍을 때도 그 노희경 작가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었던 것이 우리 은혜 씨를 믿어도 되겠냐라고 당사자를 출연시키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렸던 답도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은혜 씨가 그 대스타들의 그 촬영 현장에서도 전혀 긴장감 없이 그 한 컷 한 컷 그렇게 다 이렇게 소화를 해내더라고요. 저도 은혜 씨 영화를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낮에나 여름에는 엄청 더울 것 같고 문오리 마켓이 그리고 겨울에는 정말 추울 것 같고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게 쉬운 환경은 아니잖아요. 졸립기도 하고 너무 많은 그림을 그려야 되면 손이 아프기도 하고 힘든 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 화면에서는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실제로도 힘든 점을 전혀 못 느끼세요? 그림을 그릴 때나 그 마켓에 나가 있을 때는? 아니면 솔직히 난 이런 점은 조금 힘들다 하는 점도 있으세요? 힘들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요. 어떤 그림은 되게 안 그려지기도 할 것 같거든요. 어떤 그림은 쉽게 그려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그리기 어려운 그림을 그릴 때도 어려운 있거든요. 건 없어요. 네,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참기 힘든 건 배고픔이에요. 그렇죠. 가장 잘 이해합니다. 네. 그 관객 여러분께서 어떤 질문을 해주셨는지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그놈의 인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 여기서 하시잖아요. 요즘에 그놈의 인기가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요즘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인기는 뭐 그냥 좋죠 뭐 힘들어요. 요즘은 인기 때문에 힘든 건 없으세요? 없어요. 네,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인기가. 저기서 지원이가 웃어요. 아까 문오리 리버마켓 얘기가 나와서 잠깐 그 얘기를 하면 이 영화 속에 담긴 풍경이 굉장히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리버마켓에 있는 모두가 아주 자연스럽게 은혜 씨를 받아들이고 또 커뮤니티 일원으로 같이 참 네, 아름답죠. 맞아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그 풍경이 아름답고 인상적인데 이게 당연하지만 사실 사회 일각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풍경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담긴 모노리 마켓은 굉장히 이상적인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포착하지 않은 곳에서는 가족들을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은혜 씨의 권리 투쟁을 위해 정말 힘쓰셨을 거고 오래도록 목소리를 내오셨을 텐데요. 이게 변화된 이유를 포착한 것인지 문오리 마켓이 아니면 처음부터 커뮤니티 분위기가 좀 이런 공간이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문오리 리버 마켓을 운영하는 이제 총 감독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개. 그래서 거기는 개 날이 열려요. 그 셀러들 뭐 손님들이 이제 다 이제 개를 다 데리고 와서 뭐 먹이도 주고 뭐 개들의 뭐 패션쇼도 하고 뭐 그런 그 개를 이렇게 중요하게 간식도 주고 물 음, 주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그래서 은혜 씨를 이렇게 특별히 특별히 배려하시려고 하지 않고 그냥 셀러들과 그냥 동등하게 그래서 뭐 힘들다고 뭐 먼저 뭐 보내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동등하게 그냥 그 멤버로서 그 마켓에서 이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되 이제 모든 셀러들한테 이제 일요일날 주말에 하면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전체 뭐 끝장 토론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왜 잘해요? 감독님이 이제 물으세요. 우리 은혜 씨한테 그림 주문 안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셀러분들이 또 와가지고 또 주문하시고 그리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좀 가난한 예술가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직접 이렇게 자기가 또 거기는 또 어떤 물건을 또 떼다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직접 만든 물건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물건들 가지고 나와서 팔아야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은혜 씨가 기존에 받아보지 못한 시선들, 그 대우, 존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말 유토피아 같은 공간인데 은혜 씨는 사실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불편한 시선으로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았던.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자기만의 방에서 공간에서 우리는 그걸 이제 동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는데 그 문호리 리버 마켓에서 그 주고받은 그 평등한 시선, 그 따뜻한 시선으로 이제 그 상처들이 이제 치유가 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렇게 이제 위풍당당하게 인기셀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멋있어요. 은혜 씨가 멋있죠. 그 문호리 리버마켓에 처음 그림 그리러 갔던 날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 나갔던 날. 8월 23일 처음 나가던 날 시작됐죠. 은혜 씨가 먼저 마켓에 나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누군가 같이 나가보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또 우리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또 어머님의 이야기. 엄마가 했죠. 사실 저는 반대했어요. 주말마다 거길 나가야 되니까 너무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제가 제일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켓을 나가기 전에 은혜 씨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근데 여전히 혼자 작업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게.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이지만. 그래서 은혜 씨가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니까 캐리커처가 떠오르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그것도 운명적으로 저희가 남한강변에 사는데 북한강변에 우리나라 최대 프리마켓이 열린 거예요. 거기가 바로 문호리 리버 마켓이었죠. 그래서 이제 거길 나가야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제가. 은혜를 거기를 몇 번 데리고 갔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 날. 선선하고 맛있는 것들 먹으면서 동작일을 시작한 건 8월이지만 네. 실전은 8월에 네. 구입시키고. 그래서 은혜 보고 여기서 그림 그리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올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이제 뭔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선선할 때 시작해라. 10월쯤. 근데 저 생각이 달랐어요. 가장 혹독할 때 해야 여기를 견뎌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더운 8월 23일 날 이제 처음 그 마켓을 나갔는데 정말 살인적이었어요. 그날 더위가. 그래서 그날 제가 마켓에서 은혜 씨랑 같이 나가고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 포스팅 제목이 파김치를 먹으면 파김치가 된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너무 견디기 힘들었는데 바로 옆에 셀러 부인이 파김치를 다 먹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정말 너무 더우니까 입맛이 없는데 그 밥에 물을 말아서 파김치를 먹으니까 밥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포스팅이 파김치를 먹으면 파김치가 된 날. 네,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마이크 잡으신 김에 네, 그 네. 첫날부터 그림을 팔았나요? 아니면 네네. 네, 그 저는- 첫 팔았을 때 기분을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죄송했어요. 처음에 5,000원이었어요. 그림값이 5,000원이었고 하루에 한 5개 그림이 25,000원. 우리 세 사람 식비 10,000원씩 30,000원. 적자네요. 뭐 이거 장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 그림은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은 이제 올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엄청 그로테스크한 막 그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캐리커처는 장점을 좀 극대화해주고 좀 다듬어줘서 예쁘고 귀여운 얼굴을 그리잖아요. 근데 은혜 씨는 이게 대상을 보고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더 강조해요. 그래도 눈이 크고 예뻐서 눈을 강조하면 참 좋긴 한데 어떤 사람은 광대뼈가 나오면 더 광대뼈를 팍 튀어나오게 그리고 입이 튀어나오면 입을 튀어나오게 하고 이빨을 잔뜩 그려서 쏟아질 것 같이 그려놓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본 분이 그림을 받고 얼른 돈을 주고 그림을 다른 사람이 볼 사람 자기 자기 가슴 쪽으로 딱 돌리고 딱 들어갖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꺼. 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이후에 또 여전히 그런 짓을 했죠. 그래서 그 안 예쁜 얼굴을 그려주는 이 얼굴이라는. 그런데 이 대중이 갖고 있는 어떤 미적 의식이 굉장히 고양된 것 같아요. 똑같은 걸 싫어해요. 좀 더 독특한 것,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았고 그런 게 굉장히 호응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죠. 그런 그림. 사실은 은혜 씨가 그려주시는 게 정확할 텐데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찍은 셀카와 남이 찍어준 사진의 차이 같은 거 아닐까요? 사실은 그려주는 게 훨씬 정확한 그림일 수 있을 텐데요. 질문에 또 이런 게 올라와 있네요. 여기서는 2,000장 정도를 그린 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시간이 쌓였으니 이것의 배수가 됐죠. 정말 많은 그림을 그 사이에 그리셨는데 여태까지 그리신 것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림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손님들? 그 손님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세요? 아니면 다 똑같이 기억에 남으세요? 빨리 김민기 형이라고 그래. 제가 제가 그림을 그린 거는 제일 생각하죠. 그럼 그림 그렸던 사람들을 다 생각하시겠어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을 그려주셨으니까. 그쵸. 또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는데요. 은혜 씨 그림만 잘 그리는 줄 알았더니 춤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춤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생각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글쎄, 기분 좋은 날은 하기도 했죠. 지금은 글쎄. 지금 뭔가 춤의 일부를 보여주신 건가? 근데 전시회에서 막 춤추는 장면 영화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날 즉석으로 막 추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은혜 씨. 그날은 왜 춤을 추셨어요? 그 폐군상이죠? 네, 맞아요. 김희경 선배님이 제일 보고 싶고 생각나서 그 춤을 춘 거죠. 영감을 줬군요, 김미경 선생님이. 그래서 그 춤이 나왔군요. 근데 그 김희경 선배가 도시노마드 할 때 그게 제일 기억 났어요. 그 장면을 찍으실 때도 굉장히 놀라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약속된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영화 안에 등장하는 모든 춤은 그냥 정말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었고 저도 그것을 그냥 우발적으로 봐서 그냥 바로 이제 카메라를 들어서 담았던 것이고요. 이제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30컷을 이제 주문하고 그것을 이제 완성하고 그 완성하는 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찍었고 그 성취감이 있어요. 또 돈도 두둑히 받았고 그래서 그 바닷가에 가서 이제
우리 이제 김미경 선배하고 화가님하고 이제 같이 춤을 췄는데 그때 이제 그 도시의 노마드가 좀 그런 그 직장인들로 모인 춤 동호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춤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기 삶의 어떤 뭐 그런 느낌들을 그냥 자기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춤을 이제 한참 뭐 이렇게 좀 개발하고 있었나? 네, 개발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또 김미은 선배님이 또 은혜 씨한테 이제 한번 좀 가르쳐 줄까 하고 이제 그때 바닷가에서 이렇게 춤 한 건데 그냥 뭐 가르쳐 주고 마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각자 그렇게 느낌 가는 대로 춤을 췄던 것 같고 폐공장에서도 그 2,000명의 얼굴에 이제 둘러싸인 그 공간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혼자서 그렇게 또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네, 마침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봐서 이제 담을 수 있었던 거고 또 이제 그 밴드에 맞춰서 이렇게 막 접신 네, 그것도 참 몇 달이지만 대단하다. 거기는 그냥 바닷가 아니라 강릉에서 같이 춤을 추었고 그 김미영 선배님이 그 그림을 그려 주신 거예요. 좀 제가 원유리에서 그림 그리는 모습도 선배님이 저를 그려 주신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 은혜씨가 사실은 그 과격한 춤, 이 광란의 춤 이거 진짜 잘 춰요. 근데 지금 이제 허리 때문에 이제 좀 자기도 본인도 좀 성숙했다고 요즘 잘 안 보여주시는데 나중에 언젠가 뭐 이렇게 파티 같은 거 할 때 한번 이렇게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얼마나 광란해질지. 지금 은혜 씨가 소속된 작업실이 틈틈이 권리중심 중증 장애에 맞추면 공공 일자리에서 지원하는 작업실인데요. 물론 이 영화를 아주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비장애인 커뮤니티에게 보여주시는 게 가장 큰 목표이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보지만 그 같은 틈틈에 있는 동료들 혹은 중증 장애인 뭐 가족이든 아니면 당사자들 같이 연합해서 계속 활약하셨던 분들께 이 영화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반응을 듣는 것 역시 이 영화의 좀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어떤 반응들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은혜 씨의 동료들이나 같이 지금까지 연대하셨던 가족분들의 반응이요. 어땠지?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해줬어요, 이 영화를 은혜 씨? 재밌게 봤나? 지루하게 봤나? 우리 동료들이 재밌게 봤을까? 지루하게 봤을까? 딴짓했나? 지루하게 보면 절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 안 해줬었어? 동료들이랑 같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저도 있었고 좋죠. 저도 다 같이 그린 게 정말 행복하고 돈도 벌고 있지만 우리 이제 기억나는 동료 중에 은혜 씨 동료 중에 이제 언니만 보면 뭐 저기 매니저 하겠다고 막 옆에서 막 옷도 챙겨주고 그런 동료분들 계세요. 그 동료 누군지 모르지만 매니저 시켜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누구? 주미 씨. 아, 주미 씨. 예 언니만 매니저 할게 그러죠. 박주미. 매니저 해도 괜찮을까요? 글쎄. 그렇죠. 다양한 조건을 논의해보고 채용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에 그 은혜 씨가 그려주는 캐리커처 그림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요즘엔 어디에서 캐리커처 그리세요? 라는 질문도 많은데요. 요즘에도 문오리 마켓 나가세요? 토요일에는 좀 바쁘고요. 광주 갔다가 7일, 8일 제주도 갔다가 와야 해요. 또 관객과 대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좀 그 예전에 이제 문오리 마켓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거기는 이제 닫았고요. 그 바로 이제 길 건너편에 서종 문오리에 이제 테라로사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안에 이제 그 제약회사가 소유한 이제 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조금 이제 정돈된 형태로 소규모로 매일 상해라고 해서 이제 매일매일 그 안에서 이제 마켓이 열리고 있어요. 드라마 이제 방영 이후에 그 은혜 씨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어디 가면 그림을 주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 은혜 씨 작업실로 오시라고 하기에는 거기 또 같이 다른 동료 작가들과 쓰는 공간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매일상회 거기에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가는데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나가요. 그러면 한 10시 반부터 이제 5시까지 있는데 거의 뭐 그냥 팬 미팅 시간? 팬 미팅을 뭐 한 6, 7시간을 하는 거예요. 사진 찍고 뭐 사인하고 뭐 대화하고 그러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영화 개봉으로 이제 주말에 이제 관객과의 대화 일정들이 이제 좀 계속 잡히고 있어서 그런 일정들 좀 정리되면 또 다시 토요일마다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매일 상회에서 이제 온라인 마켓을 또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도 이제 그림을 주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좀 밀려 있는 캐리커처 주문들이 또 워낙 많고 8월에 전시를 또 앞두고 있어서 좀 당분간은 좀 캐리커처 주문은 좀 당분간은 좀 보류하고 일단 좀 전시 그림 작업에 일단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스타의 삶이랑 참 너무 맞닿아요, 그죠? 방금 그 전시 얘기도 해주셨는데 8월에 준비하는 전시는 어떤 전시예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포옹전 사람들 방광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 그 속에서 제가 포옹하고 있죠. 그래서 23일부터 30일까지 포옹 전시를 하게 될 거예요. 8월 23일부터 30일까지요? 은혜 씨는 이제 캐리커처를 그릴 때 그냥 사진만 받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 속에 보면 이제 포옹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할 수 없었던 몸짓 포옹의 사진들만 좀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지금 그림으로 그리고 있고요. 이제 그날 이제 전시 거기가 이제 쇼윈도가 있고 앞에 이제 뒤에 본 전시장이 있어서 앞에 그 쇼윈도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포옹하고 입장하는 뭐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인사동의 토포하우스. 네, 메모해 주셨다가 스타의 일정에 맞춰서 모두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데 영화보다는 오히려 전시 관객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처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포옹하는 사람들을 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또 막간을 이용해서 또 엄마가. 토크 배분이 아주 좋네요, 세 분이. 저희
이게 제 은혜 씨가 이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개인전을 해볼까? 라고 지원하면서 이제 그 공모에 늘 지원해 선정을 받아서 이제 한 번씩 전시를 1년에 한 번은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 번의 전시를 하지 말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서울문화재단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제 전시를 기획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까? 아까 서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리는 몸짓, 포, 그런 데다가 은혜 씨에게서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좀 각별한 의미인 것 같아요. 물론 시선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한 각별함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런 기획을 하게 됐죠. 네. 아니 그럼 은혜 씨 우리 다 힘들겠지만 코로나19 기간이 되게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 뭐 하셨어요? 그림을 그렸죠. 그거는 제가 뭐 좀 잠깐 덧붙여서 저희가 이제 그 양평에서 그 발달장애 이제 창작자 12명이 같이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뭐 레슨비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지원을 받아서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도 저희는 안 쉬었어요. 사실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려돼서 문을 닫고 막 이랬는데 저희는 이제 활동가분들이 대부분 장애 부모들이 많이 계셨고요. 이 발달장애 이 청년들이 어딘가를 가지 않으면 가장 힘들 사람이 엄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마음이 아슬아슬하면서 그러면서도 2년 동안 쉬지 않고 그 활동을 계속 지속을 했죠. 거기에 은혜 씨도 함께 했고요. 네. 여기 되게 멋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영화 티켓 가져온 사람만 그려주세요라는 아이디어를 누군가 제시해주셨어요. 배급사에서 좀 빨리 공지해 주세요. 이걸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볼까요? 은혜 씨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은혜 씨가 생각하는 은혜 씨의 매력 포인트는? 이란 질문인데요. 사랑이요? 네, 어떤 점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씨를 좋아할까요? 관계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죠? 네, 어떤 매력 때문에 그럴까요? 글쎄 제 말투 때문에 좋아하죠? 말솜씨? 네,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뽑아주면 뭐가 있을까요? 잘났잖아. 김희경 선배님 덕분에 사랑이 많아서 휴가 언급을 잘나요? 네.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데 안 오시면 언급을 안 한다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 얘기네요. 영화 티켓 보관 잘해야겠다고 네 지금 의견도 주시고 계시고요. 네. 지만아 너 나 좋아하지? 친구분이 또 오셔가지고 질문 말고도 은혜 씨한테 남겨주고 싶으신 말들이 아주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따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나가서 어떤 말 남겨주셨는지.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부터 끝인사 해주시고 은혜 씨 얘기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그 발달 장애인의 존재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아봤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신데요. 이런 은혜 씨의 매력이 좀 더 또
드라마가 또 큰 몫을 했지만 또 영화에 담긴 또 날것의 또 매력들이 또 있으니까 좀 또 많은 관객분들이 우리 날것의 은혜 씨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좀 많이 좀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 씨도 인사해주세요. 뉴욕 영화도 재밌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참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싸!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당연히 재미있게 보셨을 테니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멋진 자리 만들어주신 전은혜 씨 그리고 감독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장 네 사진 찍어주세요. 너무 조용하다. 은혜 씨 그러면 사랑해요. 은혜 씨 작가님. 연습 잘한대. 은혜 씨 작가님. I love you.